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굳이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 영감은 허구한 날 술이에요. 이게 제목입니다. 할머니가 상담을 하셨는데 이 한 문장 안에 되게 많은 말들이 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영감은 했으니까 젊은 분은 아니고 어르신이고 허구한 날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라는 말씀이고 술 드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아, 이 정도면 첫 말씀이 이 정도면 할머니 안에 쌓인 게 굉장히 많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님이 매일매일 술을 드신대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진짜 매일 맨날 먹어 이런 개념의 맨날이 아니라 정말 365일을 드신답니다. 근데 그 365일을 어디 가서 드시나 여쭤봤더니 종로에 가서 드신대요. 종로에 어르신들 문화공간 많잖아요. 어르신들 모이고. 근데 종로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 종로에 가기 편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서 탑골공원이나 종로 쪽에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르신? 그랬더니 천안, 또 춘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충청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오실 수 있으면 일로 다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게다가 지하철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요. 지하철이 가는 곳, 서울하고 닿는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언제쯤 오시나 봤더니 출근 시간에 거기 낑겨갖고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머니까 일찍 와야, 그리고 그렇게 매일 오는 습관이 들여 계시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보다는 여기 오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 놀거리가 많으니까 멀어도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르신도 거기 가서 맨날 드신대요. 근데 이 어르신 집은 강북 쪽이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젊으셨을 때 회사가 종로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직장 다니실 때도 그때도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도 이랬대요. 집에서 나가시면 회사에서 일하시고 바로 집으로 안 오시고 꼭 술집 가서 술 드시고 집, 이렇게 삼각형. 집, 회사, 술집, 집, 회사, 술집. 이게 매일매일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저희 남편이 다른 속은 그동안 한 번도 안 썩였어요. 돈 잘 벌어왔죠. 사람 심성 좋죠. 주위에서 사람 좋고 성실하단 말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호인 같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많고 그러셨던 분인데 종로 생활이 그렇게 익숙하시고 또 종로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흔히 하는 개발해 놓은 술집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노는 공간 중에는 종로가 제일 익숙하고 편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로 매일 나가서 술을 드시는 거죠. 근데 젊으셨을 때는 괜찮은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종로까지 가서 술 드시고 집에 오실 때 자꾸 지하철에서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타러 내려와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잠이 드시고. 근데 지하철 기다릴 때 잠이 드실 때는요, 신기하게도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안경 이렇게 다 쓰고 계시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은요, 술 취하시면 안경을 이렇게 벗어놓고 잠이 드신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1년에 안경을 5번은 잃어버려서 5번을 새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셔요. 지하철 타시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지하철 타시고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내리시는 게 아니고 계속 주무신대요. 계속 주무시니까 차고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연락받고 차고지 가서 데리고 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지하철 탈 쯤 되면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럼 할아버님이 지하철에서 졸다가 휴대폰이 울리면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거기 어디쯤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모르죠. 졸다가 받았는데.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젊은이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청량리요. 그러면 청량리래요. 하고 이제 끊어요. 그럼 할머니가 또 2, 3분 있다가 또 전화해요. 어디예요? 이거를 2, 3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내리셔야 될 그 바로 전정거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전화 끊지 마요. 그런데요. 그리고 전화 안 끊은 채로 이렇게 다 리모컨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시고 옆에 가방 있나 한번 보시고 챙겨 들으시고 그 문 앞에 나와서 쓰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거 대로 지시대로 가서 쓰셔요. 그리고 이러고 비틀비틀하고 서 계시면 이제 안내방송이 할머니한테도 들릴 거 아니에요. 무슨 역입니다. 내리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빨리 그 앞에 잘 보고선 내리라고 그 계단 올라오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계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거 매일 하신대요, 이 할머님이. 자, 선생님들 이거 몇 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만약에 저 배우자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거 몇 번 할 수 있을까?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천사 아니세요? 저 이거 몇 번 못 할 것 같은데 할머니 어떻게 맨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진짜 천사예요. 제가 상담해 봤더니.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할아버지를 지하철역까지 가서 모시고 들어온대요. 근데 그 시간이 12시가 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르신이 술을 매일 드시는 것도 문제고 멀리까지 가서 드시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드시는 것도 문제고 연세가 많아지셨다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 할머니 그러면은 저희하고 지금 상담하셨는데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뭐 원하세요? 지금 할아버지한테 혹시 바라시는 거 뭐 있으실까요?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확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아니에요. 난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뭘 바라세요? 그랬더니 매일 먹어도 된대요. 술을 매일 드셔도 되고 늦게 들어오셔도 된대요. 그냥 할머니 바라는 건 딱 하나. 동네에서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동네에서만 마시면 지하철 그 차고지까지 갈 거 걱정해서 2분마다 전화하는 거 이거 안 하고 동네에 가서 내가 모시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또 생각했죠. 할머니 진짜 천사예요. 보통의 경우는요. 남편분이 그렇게 술을 매일 드시고 하면 술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할머님은 술 끊으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마음껏 드셔도 되고 늦게까지 먹어도 되고 다 좋대요. 동네에서만 먹으면 언제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진짜 천사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젊었을 때는 할머니가 내가 천사라고 하니까 아유 저 뭐 옛날부터 천사였겠어요? 지금 천사가 되려고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시는데 옛날에 젊으셨을 때 직장 가실 때 매일 술집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아유 그렇게 매일 술집을 갈 거면 차라리 회사도 가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두를 빨래통에 감춘 적이 있대요.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아침에 양복을 쫙 차려입고 구두를 딱 찾는데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와서 자꾸 신발 어딨냐고 찾아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뒤돌아 누워 있었더니 슬리퍼 신고 출근하셨대요. 왜냐면 회사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그때 젊은 나이에 생각에 슬리퍼 신고 그래도 회사를 간다? 성실은 하네. 성실하긴 한데 그러면 최소한 오늘은 그냥 들어오겠지. 점심시간에 구두 사신고 또 술집 또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판단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를 한 거지 내가 천사가 되려고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 동원을 해봅시다 할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 어르신은요. 술을 평생을 드셔오셨다고 하면 지금쯤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어도 이 안에서 고장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강검진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르신 우리가 주변에서 술을 끊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본인이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식을 가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병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자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첫 번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는 거, 그 다음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건강검진 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할아버님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술을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얼핏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 지침은 첫째, 술을 조금 줄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할아버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주위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술을 조금 줄이신다. 두 번째, 술을 드시긴 드시되 너무 종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종로가 익숙해서 그러신 거라면 이제는 동네에서 술 드시는 게, 또는 동네에서 술 안 드셔도 동네에서 시간 보내는 게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시려면 할머님이 조금 힘드시지만 초반부에는 동네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집으로, 그래서 집에서 식사 자리 하면서 술 조금 드시도록, 술을 아예 끊게 하면은 안 돼요, 이 어르신은. 그래서 술을 끊게 하기보다는 술 외에 다른 음식을 더 드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술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처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집에서 술을 좀 드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도록 하면, 집에서 먹으니까 내 몸이 조금 편안하네, 이런 거를 조금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동네가 익숙해지시려면요,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지금 종로로 매일 가시는 이유가 종로에 가면 술집들도 있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익숙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종로에 가면 친구가 많기 때문에 종로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여가 활동을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강검진을 하셔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운동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 운동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하실 때 어르신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면 뭐 운동하시라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해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몸에 몇십 년 동안 들어있던 이 술에 대한 해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영과 걷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러니까 흠뻑 빠져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운동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적응을 하실 때까지는, 재미를 붙이실 때까지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거는, 아드님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아드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술자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아드님이 아버지를 고쳐야 되겠다, 아버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의무감을 갖고 아버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드시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있으니까 동네 친구들하고도 마실 수 있고 아들하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머니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우리 아들이 술을 못 먹어요.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따라드리는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할머니? 저는 아드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 다음 말씀이 더 웃겨요. 딸들이 잘 마셔요, 딸들이. 그러면 됐어요. 꼭 굳이 아들이 아니어도 딸들이 함께 아버지하고 술자리를 함께 보내주실 수 있으면 아버지는 더 좋죠. 딸들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할아버님이 동네 생활에 적응을 하시는 데에는 아드님과 따님과, 즉 자녀분들이 함께 설득을 해주신다면 할머님 혼자 노력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아버님이 지역사회, 동네 안에서의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술 드시는 이 할아버님, 이제는 동네 안에서 친구분들하고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하고 또 상담하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할아버님의 반응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이 정도였어? 라고 느끼실지,
아유 그래도 나는 내 좋은 술 먹다가 조금 살더라도 그렇게 먹다가 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일단 그 대답에 따라서 저희의 솔루션은 또 다르게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제가 조언 드린 방향대로 아드님, 따님 또 친구분들하고 모두 함께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하고 관련해서 술 얘기였는데요. 결론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제 주위에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술을 드시면서 치매가 안 걸린다, 예방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매일 술을 드세요. 이게 맞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술 좋아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술 끊어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술 먹어야 치매 예방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 말씀 하세요. 무슨 말씀 하냐면, 어디서 이제 그 들으시는 얘기 중에 술을 먹는 게 이러이러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데 술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 얘기는 100% 틀린 것도 아니고요.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술을 드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건 아니고요. 치매 위험을 낮추는 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면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 몸에 좋은 거겠죠. 운동하는 거, 뇌를 자꾸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소량의 음주는 치매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분이 그 얘기를 어서 얼핏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얼핏이에요. 100% 정확하게는 못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소량이어야 하거든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U자 곡선을 타요. 소량을 드시면 그 연구 결과예요. 100%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고 연구 결과에서 소량을 드시면 치매 위험도가 살짝 낮아질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소량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량이 아니라 더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는 이 곡선이요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래서 소량에서 멈추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좀 한 잔 정도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소량에서 멈추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술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하고 관련해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친구분 만나면 앞에 설명 빼먹으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술 먹는 거 치매에 도움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어서 들었는데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딱 한 잔만일 경우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한 잔은 괜찮다라고 딱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잔 먹고도 훅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에게는 한 잔이 소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막 서너 잔 먹어도 멀쩡하신 분 있죠? 그분들한테는 소량의 의미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해도 소량의 개념을 정의 내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술은 무슨 뭐 기회가 있어서 분위기상 한두 잔 드실 수는 있지만 치매가 예방된다는 이유로 술을 드시는 거는 틀린 상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편의 사례를 함께 봤어요. 첫 번째 사례는 좀 긴 스토리였고 참 마음이 아팠던 사례입니다. 엄마랑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냈던 아들이 실직도 하고 이혼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허해져서 엄마를 다시 찾아왔다는 그런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매일매일 종로까지 가셔서 술을 드시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셨던 할머니 사례였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